여기부터 하죠. 자, 이렇게 잡히면 어떡할까? 이리로 보내야지. 이렇게 잡히면 이쪽으로 보내야죠. 좌로 우로 이 캐쳐가 이렇게 어때? 캐쳐하고 정면으로 만나야 된다. 그러다 보면 이 열도 어떨까? 열도 가지런히 해야 되겠죠. 자, 그게 맞음. 지금 얘도 지금 엉망이죠? 이런 것만 해도 실제로 어때요 지금? 밑에는 넓고 위는 좁아. 그럼 얘가 살짝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제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또는 뭐 튀어나온 거, 뭐 간격이 안 맞는 거 뭘로 움직여야 돼요? 뭐? 와이어 플라이어. 좌로 우로. 좌로 우로. 자, 와이어 플라이어. 백책을 이런 거 어디 볼까? 이런 어디 보자. 이런 경우 볼까요? 자, 조금 왼쪽으로 보내고 싶어. 캐치하고 닿는 게 지금 오른쪽만 닿는구나. 그럼 얘를 튀어나온 쪽으로 어디로? 왼쪽으로 해야 왼쪽으로 가겠지. 오케이. 그래서 살짝 너 이쪽으로 좀 가. 그러면 아래를 이렇게 하셔야 돼. 오케이. 근데 고개가 쳐들어 있어. 고개가 삐딱해져 있어. 그거는 밑에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같은 위치로 똑같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만 고개 부분만 이렇게 해야 돼. 고개 부분만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면 어떻게 돼? 왼쪽으로 제껴지잖아. 어? 전체를 내 고개를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밑에를 하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을 자 얘를 또 이렇게 지금 한쪽으로 치켜져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보내야 돼 고개를. 그럼 어째야 돼? 고개 와이어의 윗부분을 어디로? 이렇게 해야 다시 제 위치로 가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림에도 있을 거려? 어디? 와이어의 면 조정은 와이어의 어디를? 위를 하자. 위를. 자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볼까요? 자 이런 경우 요렇게 한쪽으로 만약에 쉽게 이걸로 할까? 자 여기를 위를 가지고 위를 살짝 이렇게 제끼면 어떻게 돼? 고개만 제껴지잖아. 그러면 얘를 고개를 바로 세울러. 근데 여기를 아래를 해보면 어떨까요? 아래를 하면 아래를 반대쪽으로 해보면 자 이렇게 할게요. 어때? 고개 숙여진 건 여전히 똑같아. 그러니까 전체를 좌로 우로 보내려면 와이어의 아래를 고개만 좌로 우로 하려면 와이어의 위를 윗면을 이렇게 상식이에요. 나중에 댐퍼 와이어도 고개를 어떻게 캡스톤도 볼까요? 캡스톤도 그럼 생각해 봅시다. 위편이 이렇게 있어. 위편이 그수가 캡스톤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이제 바로 얘를 들어줘야 돼. 근데 전체를 다 가게 하고 싶으면 어디를 보내는 거야? 이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여기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요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수 있어요. 캡스톤 이런 건 어디를 여기를 가져가면 다 똑같은 양만큼 움직여. 어디를 와이어의 윗부분을 어떤 쪽으로 보낼까? 일로 보내야 여기 이렇게 쓰겠죠. 어? 그래서 면 조정은 와이어의 윗부분을 전체를 다 움직이려면 와이어의 아랫부분을 그래서 지금 백책으로 좌로 우로는 지금 나란하게 그래서 이 간격이 딱 맞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게 이제 와이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되게 이제 캐쳐를 측면에서 이렇게 가운데쯤 잡아주는 거 좋은데 이 와이어가 이제 조정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오래된 피아노 보시면 되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공구를 사용하면 좋은데 되게 손으로 앞으로 가게 하려면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숙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숙여져 있고 제껴져 있고 막 이게 그래요. 이렇게 손으로 휘다 보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겠어요? 고개가 숙여져 있으면 위는 잡고 아래는 좀 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막 태어나다 보면 투룩투룩 놔버려요 얘가. 어? 그래서 반드시 면이 캐쳐를 똑바로 이렇게 정 위치에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도록 얘를 또 어찌해야 돼? 휘어야 된다. 그럴 때는 앞으로 뒤로 휘어야 되네. 뭐가 필요해? 와이어 밴더. 캡스톤도 앞으로 뒤로는 와이어 밴더였잖아.
그래서 얘를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 때는 이렇게 숙여서 앞으로 가게 뒤로 가게 고개만 숙이고 싶으면 여기를 이렇게 네? 뭐 와이어 밴드예요. 근데 우리가 저 이 백책 와이어 정도는 이걸로 하고 있으려면 되게 뭘로 그냥 손으로 해버려요. 손으로 하고 해버리는데 그래서 와이어 밴드를 사용하든 어쩌든 이 백책과 캐쳐가 정상으로 만들어 되도록 캐쳐가 이렇게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잡히도록 해줘야 돼. 근데 캐쳐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잡히고 있어. 잡히는 듯 해도 뭔가 타이트하다 뭐 드렁드렁하게 놔버리고 해모가 건반의 느낌이 틀려요. 어떻게 해야지? 얘를 이런 경우 뒤로 제껴야 돼. 어디를? 와이어 위를. 그러면 이렇게 제껴지긴 했어도 훨씬 이제 잡는 시간이 늦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와이어 아래를 앞으로 이동시키고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백책에 이 면 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13mm 잡히긴 잡히는데 뭔가 건반을 쳐보면 드렁드렁 하고 안 잡아서 흔들흔들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또 더더구나 강하게 치면 그래도 잡아줘. 근데 약하게 치면 드렁드렁 하고 꼭 놔버려. 뭐가 안 맞았어? 면이 안 맞았어. 응? 면을. 그래서 면을 바로 잡고 고개 차원에서 제끼거나 숙이거나 하면서 이 캐쳐와 면이 제대로 만나도록 해줘야 될 일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드렁드렁하고 자꾸 잘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이 면 조정을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잡긴 잡되 언제 잡아라? 13, 15mm 때 잡아라. 이거잖아요. 해머 스톱거리. 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13 여기는 14 여기를 15mm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조정할 때 주로 중음부 여기 하세요 이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기서 여기 하세요 하고 요 틈을 놔줘. 또는 위에서 위에 하세요 하고 요 사이를 줘. 이유가 뭐겠어? 13, 14, 15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를 테스트하고 싶을 거예요. 2mm, 2.5, 3mm를 제대로 구별을 할 수 있었나 하고 구별하고 싶은 거 때문에 그 부분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3, 14, 15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 조정을 잘 끝내고 나면 그러니까 면 조정도 이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같이 해야 돼요. 다를 때 안 잡히고 그러면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는 또 이렇게 상 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힘으로 이렇게 보통 힘으로 이렇게 쳐봅니다. 요게 지금 안 오는구나. 요 뭐가 닿았어 혀끼리.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 오, 너무 가까워. 막힌 소리 나. 아, 이게 브라이드 테이프가 없네. 이러니까 돌아올 수가 없어. 자꾸 더디네. 아니, 찢어져. 너무 가깝구나. 어떻게 해야 돼? 해마 스톱거리가 돼. 거기 뭐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백책을 뒤로. 어디를? 아랫부분. 아랫부분. 자, 뭐가 필요해요? 댐퍼, 와이어 밴드. 아랫부분을 조금 뒤로 빼자 하고 빼셔야 돼. 또 빼. 에이, 손이 서시오. 너무 멀어. 일단 앞으로. 여기서 하나를 딱 샘플을 정하는 거. 그럼 그 다음 것도 또 해놓으면 똑같은지 어떨지 모르잖아. 너 효과적으로 하는 거. 같이 치는 거. 같이 치면 어때? 수업거리가 똑같은 거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더 뒤로. 또 그다음 이렇게 가자. 나중에는 이렇게 같이 치는 거야. 이렇게 치면 어때? 쫙 서야지 똑같이. 그러니까 레드프 조정하느라고는 조금 소리가 안 나야 돼. 백색 조정하느라고는 어째? 일부러 크게 하세요. 왜? 아, 내가 지금 당신네 집 피아노 잘해주고 있습니다. 소리도 나면 좋지 뭐. 실제로요. 조율을 내가 이렇게 소리하고 있으면 어떤 빌라였어요. 저 마당에서 지금 조율을 하시는 분 하고 밖에서 소리쳐요. 저 와서 구경 좀 해도 돼요? 와서 보면서 우리 집도 조율해 주세요. 이럴 때도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조율은 어째야 되죠? 소리 내고 하세요. 소리 내고 하셔야 돼. 그래서 딱딱 이렇게 같이 집어서 그래서 해머 스톡거리 쫙 똑같아요. 멀면 어떨까? 14, 15mm인데 뭐 20mm, 40mm 된 집도 많아. 타연거리. 그럼 어때요? 스톱은 되지만 연타하려면 훨씬 더 거북해. 또 반대로 떡 이렇게 막힌 소리가 나. 왜? 너무 빨리 잡아버렸어. 어떻게 해줘야 돼? 뒤로 빼야 되겠죠. 자, 막힌 소리 뭐 때문에 생긴다? 응? 레드오프가 안 일어났어. 아까 배웠고. 또 하나. 해머 스톱 거리가 없어서. 떡 막히는 거예요. 막힌다. 그러면 떡 막힌 소리가 나오고 있으면 빨리 뭐부터 보는 게 좋겠어요? 레드오프 먼저. 그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레드오프. 괜찮네? 그러면 안 잡히는 백책 때문이구나 하고 백책만 뒤로 빼면 되잖아. 예? 그러니까 막힌 소리 그러면 꼭 레드오프 그다음에 백책. 그건 괜찮은데 떡 소리가 안 나. 댐퍼가 안 뜨는 거지. 근데 이런 건 다 동작인데도 그런데 여전히 소리가 안 나. 뭐야? 댐퍼가 안 뜨고 있어. 그럴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해머 접근. 지나치게 가까우면 진동을 방해하고 지나치게 멀면 또 안 잡으면 어떻게 돼? 떠렁떠렁 투바운드 한다. 자, 지난번 시험에 해머가 투바운드 합니다. 뭐뭐 볼까요? 이게 나왔어요. 뭐뭐 볼까요? 투바운드. 백책이 안 잡아줬을 때. 또 캡스톤이 멀었을 때. 근데 이 백책은 반드시 뭐가 연관이 있다? 응? 건반 깊이. 깊이가 깊어지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깊어지면 많이 올라가면서 운동량이 많아지니까 똑하고 짧아져. 햄스터 거리가. 멀면 얘가 운동량이 적으니까요. 한참 얘가 내려왔을 때 잡아줘야 돼. 햄스터 거리가 저절로 멀어져 버려. 응? 그러니까 백책을 보겠다는 반드시 뭐하고 같이? 건반 깊이야. 그거 골라야 되죠. 응? 백책은 반드시 건반 깊이와 상관이 직접 있어. 응?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럼 백책이 좀 끝났네. 백책이 끝났어요.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자, 백책 만나고 나서 여기 잭과 바트도 만나네. 여기는 어떻게 만나라? 0.1mm 공간이 있어서 빠지고 들어가고 해야 된다. 이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뭘로 했어? 캡슨으로 해줬어. 오케이. 만약에 샹크가 해머레이를 딱 닿아야 되는데 떠 있다. 이것도 어째서 떠요? 캡스톤이 높아서 뜨는 거야. 캡스톤이 더 밀고 있으면 어떻게 돼? 저렇게 해머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가지런히 하는데 가보면 이제 시험장이 어디고 이렇게 높아져 있어. 이거는 반드시 뭐다? 캡슨 내려. 열이 가지런히.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거는 캡스톤 조정으로 끝낸 사실이야. 끝낸 사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는 게 뭐예요? 이거 끝났으니까. 댐퍼 나갔네. 댐퍼. 그런데 제가 하나는 더 적어놨어요. 잭스톤 네일 그래. 자, 이거 좀 부수적으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서 적었어요. 실제로 가서 여러분들 조정을 하지는 않아요. 자, 잭스톤 네일 뭐다? 잭 네일도 표현도 해요. 잭 네일 어떤 거? 어떤 거? 이거군요, 이거. 이거 뭐예요? 밑에 두 줄이 있다 그랬어, 두 줄이. 하나는 레귤레이팅 레일. 그 위에 있는 거 펀치 크로스도 붙었군요. 잭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잭은 밀다가 빠져나간다 그랬어요. 레드오프죠. 근데 심하게 빠져버리면 다시 돌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량만 빠져나가고 그만 나가고 막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다? 잭 네일이다. 잭 스톱 네일. 자, 그래서 여기 부분 이게 두 줄로 있단 말이에요. 그 두 줄로 있는 위에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잭이 빠져나갈 수가 나가다만 못 나갈 거 아니야. 건반도 안 들어가.
그러면 푹 들어가 주면서 잭이 쭉 빠져나야 되는데 필요한 만큼 못 나가고 있으면 건반도 안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스톱레일이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리 있으면 또 빠져나가는 해머가 잭이 이탈을 하고 제대로 못 들어갈 수가 있어. 빨리 들어가야 또 치거든. 그래서 잭의 동작이 얼마나 피아노에서 중요한가를 생각해. 어? 가보면요, 피아노 소리가 안 나요. 또는 연타가 안 돼요. 뭐 어째요? 소리에 관한 건 뭐가 잘못된 거다. 소리가 안 나요. 연타가 안 돼요. 소리가 빠져요. 뭐 어째요? 소리에 관한 잭이 잘못됐구나 이 생각합니다. 누가 소리를 내게 하는 거야? 해머가 가서 때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해머가 없다면 소리 안 나겠지. 그거야 필요 없는 말이고, 해머랑 다 있는데 가지를 제대로 못 가게 한다. 또는 뭐 덜 가게 한다. 안 간다. 뭐가 뭘 일을 못 한다. 잭이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잭의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잭이 제대로 원활하게 움직여줘야 돼. 그래서 너무 빨리 나가서 못 돌아가도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해? 잭 스톱 레일이 필요한 거다. 이게 시험에 꼭 많은 예문회가 나와요. 그래서 잭 스톱 레일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 스톱 레일. 자, 그러면 잭 스톱 레일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돼.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되고, 누구는 잭이 또 못 빠져나가고, 너무 멀리 있으면 있으나만 하고. 그래서 스톱 레일이라는 건 내가 건반을 깡 쳐서 잭이 빠져나간 상태까지 충분히 빠져나가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도 이 잭 이면하고 잭 스톱 레일하고 사이가 1 내지 2mm는 있어라. 그 일본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십시오. 뭐 적혀 있나요? 잭 스톱 레일 필터하고 잭과 잭 스톱 레일 사이가 1 내지 2mm 되도록 조정하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잭이 닿으면서 딱 스톱 레일에 닿으면 그건 빼줘야 돼. 뭘로 움직일까요? 잭 스톱 레일 나사가 있어. 이렇게 지금 이 잭 레일을 관통해주는 나사가 양쪽이 이렇게 펼쳐 있어. 이렇게. 그거를 돌려보면 스톱 레일이 밖으로 빠지든지 앞으로 가든지 돌려져. 이게 왼 나사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으면 들어갈 것 같아도 뒤로 빠지거든. 그것까지 외우려면 골치 아프고, 돌려보면 앞으로 뒤로 간다. 잭 스톱 레일. 그래서 얼마 있게? 1 내지 2mm 공간이 있도록. 내까지는 빠져나갈 수 있도록 스톱 레일이 있어야 된다. 예. 근데 그 스톱 레일 나사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것처럼 지금 이 모델만 해도요, 이 스톱 레일하고 이 스톱 레일 나사가 거의 캐치하고 가까이 있네. 근데 저 스톱 레일 나사가 이렇게 관통을 하느라고 이 잭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잘못돼 있으면 그 잭이 빠져나가는 동작 바로 옆에가 스톱 레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 두 개가. 그러면 칠 때마다 어때요? 소리가 날 수 있고, 동작을 안 해버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럴 때 할 수 없이 그런 피아노에는 보면은 잭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가 스톱 레일이 나사가 이렇게 박혀 있다면 저 안으로. 그래서 얘가 자꾸 이렇게 올 때 이거하고 스친다면 이거는 할 수 그 피아노 잭은 이렇게 파져 있어요. 닿지 마라. 근데 덜어 이제 못 해놓고 그냥 편편한 걸 거기다 꽂아놨을 때 잡음이 나는 거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잭을 여기를 파줘서 스톱 레일하고 나사하고 닿지 않도록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덜어 잡음 나는 문제가 생길 때 이 스톱 레일 나사하고 닿구나 하는 걸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사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잘 있습니다. 피아노. 일부러 잘하려고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거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게 되면 뭡니까? 이게 되면 댐퍼예요. 자, 올라가니까 백체크도 했고 하나 남았어. 댐퍼. 댐퍼 하는 일 뭡니까? 댐퍼 하는 일. 소리를 평소에 댐퍼가 현을 꽉 누르고 있겠죠. 그랬다가 건반을 쳐서 해머가 현을 때리려 소리가 나게 하려면 떠줘야 돼.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딱 막아서 소리를 끝내줘야 돼. 자, 그렇지 않으면 소리 어떨까요? 잘못하고 있으면 그럼 계속 울리고 있잖아. 이거 답답해서 못 쳐요. 울리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작업은 꼭 잡아줘야 돼 소리가. 자 그럼 댐퍼는 언제 뜬다? 그러니까 떠줘야 되니까 언제 떠라고 주 목적이겠지. 언제 떠라? 해먹을 치는 응? 해머가 18, 22mm 전진했을 때 떠라. 바로 뜨고 있으면 그거 큰일 나요. 위험해. 미리 막 소리들이 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타연거리에 반 전진했을 때 떠라. 자, 이 작업 잘해주면 최고로 좋은 상황. 고맙습니다 소리 들어요. 댐퍼 반 됐을 때 떠라. 응? 반 전진했을 때 떠라. 또는 우리 표현으로는 얼마? 18, 22mm. 또는 어떤 시험에서는 20, 22mm, 20, 25mm 이런 표현도 해요. 대체적으로 똑같은 소리 없으면 안 된다 하고 안 찍어버리면 안 되지. 18, 22mm에 가까운 수치들. 22mm. 또는 타연거리의 반. 뭐가 밀어주는 거예요? 댐퍼 스푼이 밑에 있는 댐퍼 레버를 미니까 댐퍼가 뜬단 말이에요. 댐퍼가 뜨는데 자 이것이 주 목적인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할 일이 뭐였어요? 면 조정. 뭐하고 면? 스푼하고 댐퍼. No. 그게 아니지. 여기서는 현하고 현하고 댐퍼하고 면이죠. 응? 면. 자 보겠습니다. 만약에 댐퍼가 이렇게 있는데 현이 있고 댐퍼 펠트가 반드시 2개 있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눌러줘야 돼. 삼선 댐퍼면.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펠트가 댐퍼가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 어떨까? 댐퍼. 댐퍼가 가서 현을 딱 가운데 눌러줘요. 반드시 위아래 2개 있거든. 근데 이런 상태면 어떨까요? 지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둘은 됐잖아. 네. 그러니까 이 소리 하나만 남았어. 소리가 어때? 하고 이렇게 길게 여운이 나오는 듯이 질색이야. 소리. 어떻게 해줘야 돼? 면 조정. 면 조정하느라 와이어를 이렇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또 있어요.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측면에서 반드시 상하 2개가 이렇게 똑같이 눌러주고 있어요. 누르는 힘은 무슨 힘으로? 스프링의 힘으로 좀 꽉 눌러주니까 지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닫고만 있으면 어때? 소리 울려요. 현마가 닫고만 있으면 띵 하고 여운이 생겨. 그래서 꾹 눌러주는 힘이 지금 스프링의 힘이에요. 근데 측면에서 보니까 지금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왜? 너무 지금 이게 이렇게 제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 아래는 닿는데 위는 좀 들썩한 듯, 단 듯 만 듯. 누르는 힘이 없어. 어떨까? 어떨까요? 소리가 울리. 소리가 소리가 울리. 울리진 않아. 밑에서 눌러줬으니까. 근데 띵 이렇게 스타카토 하면 어째야 돼? 띵띵띵 하고 툭툭 깨끗하게 끝나야 되잖아. 근데 띵띵 이렇게 여운이 남은 듯한 이거 좀 좋은 조율을 좋은 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댐퍼의 작용은 철저하게 잡아줘야 돼. 철저하게. 어떡할까? 와이어를 위를 숙이면 될 거 아니야. 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이렇게 했는데 위는 눌러서 아래가 뜬 듯하다. 어떻게 할까요? 왜? 위에서 눌렀으니 소리를 차단해야 되지만 여운이 남아. 띵 이렇게. 그러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위는 닿았는데 아래가 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뭐야? 어떡할까요? 여기 시험 나왔었어. 자 어떻게 하고 싶어? 와이어. 아 여기 떴으니까 여기를 꺾자 이렇게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제껴. 아까 댐프 때 어디 때 나왔잖아. 제끼고 그럼 이제 공지 똑바로 섰잖아. 근데 아래를 그걸로 시켜줘야지. 요거 시험 4단을 뭐가 필요할까요? 공구가 필요하겠지. 댐퍼 와이어 밴다. 이런 좀 각도가 있고 그렇구나.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댐퍼를 만약에 이렇게 꽂아봅니다.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어때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또는 고개가 제껴져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제낄 수 있네. 근데 하나 갖고 다 해야 돼. 이렇게 안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앞으로 뒤로 고개를 숙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위를 숙이고 제끼고. 그러니까 얘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돌렸다 하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액션을 제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치면서 반드시 여기서 바로 못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쯤 옆에서 이렇게 측면에서 너 좀 숙이자 또는 오른쪽으로 보내자 하면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왼쪽으로 숙이고 싶어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댐퍼 면 조정해야 돼. 근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댐퍼는 철저하게 봐줘야 돼. 자,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지금 배우기 전이고 또는 배웠어도요. 레드오프가 2mm를 해야 되는데 5mm야. 칠 수 있어 없어? 다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줄까 말까는 누구 마음이야? 사실 내 마음이지. 조이사슬 많이 해주고 있어요? 안 해주고 있어요? 그냥 조이만 띡띡띡 하고 그냥 가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봐줄까 말까는 내 마음일 수 있어. 내 마음일 수 있어. 그런데 소리가 띵 하고 이렇게 울리고 있어. 이건 어때? 아주 이런 애도 아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댐퍼의 면 조정은 절대 해줘야 돼. 절대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내일 불려가는 거야. 어? 그러니까 댐퍼의 면 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아니 상상을 해보라면 피아노를 치는데 한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으면 연주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댐퍼의 면 조정은 충분히 해줘야 돼. 절대로.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오면서 이렇게 봐서도 육안으로도 왼쪽 오른쪽 또는 이렇게 쳐보면서도 조금 시원찮아 그러면 더 숙이고 더 제끼고 이 작업을 꼭 해주자. 그래서 이 면 조정은 실제로 피아노 시험 볼 때도 시험에서도 건반 고르기 깊이 타연거리 그다음에 캡스톤이었고 그다음에 뭡니까? 레드오프죠? 레드오프. 그다음에 뭐예요? 백책이죠? 책. 또 그다음에 뭐예요? 엑스톱 레일. 아니야, 잭스톱 네일은 없어. 그럼 템퍼. 어? 댐퍼잖아요. 댐퍼에는 댐퍼 와이어 조정, 여덟 번째가 댐퍼 스푼 조정. 별도로 따로 3.3점 따로. 백책은 그냥 면 조정 또 제대로 이 13mm 되게 하는 거 그거 해야 같은 3.5점. 얘는 면 조정 따로 스푼 조정 따로 점수가 나와. 뭐가 중요하니까? 댐퍼의 면 조정이 중요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면 조정은 철저하게 해주자. 자, 그래서 면을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댐퍼가 그러니까 좌우 나란하고 펠트 접촉이 상하 고르게 하는지 와이어 위쪽으로 중요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스프링의 탄력 검사. 스프링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면이 맞았어도 어때요? 눌러주는 힘이 없으니까 소리가 여운이 남아요. 그래서 이 스프링의 탄력 검사도 충분히 봐야 돼. 이게 소리가 여운이 남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초장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팠어. 댐퍼가 깨끗하게 차단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건 사실이 아니지. 그런데 소리가 영 남아. 그러니까 옳지. 면이 제대로 접촉이 안 되는구나. 애꿎은 댐퍼 와이어 밴드만 찾아들고 자꾸 현쪽으로만 제끼는 거. 근데 그러면 나고 나면 건반을 치면 또 댐퍼가 안 떠요. 너무 제껴 나와. 또 페달 밟아도 막 뜨는 거 안 뜨는 거 막 이래. 와이어를 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야? 다시 또 그 원상 복귀하느라고 시간 걸려 왜 뭐? 스프링이 약했던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약이 올라서 가서 댐퍼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럼 무조건 뭐부터 봐? 스프링.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도 어때요? 벌써 레버가 탁 돌아가는 탄력이 손끝에 달라요. 안 가고 있거나 흐릿하거나. 그래서 스프링의 탄력을 어떻게 해주면 돼? 스프링은 이게 약해 짱짱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좀 더 근데 너무 강하면 또 어떨까? 가서 톡 하고 오히려 톡 하고 편을 또 울려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죠. 약하게는 또 어떻게? 조금 이렇게 숙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조정할 수 있도록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스프링. 그래서 이렇게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페달을 밟아보아 총 올림을 확인하면서 일찍 뜨도록하자. 이게 뭐냐? 아까 와이어 조정을 하느라고 지금 별도로 하나씩 어떻게 했어요? 하나씩 너 오른쪽으로 너 오른쪽 앞으로 숙이고 들이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된다. 제대로 접촉하는 걸 봐야 되니까. 그러느라고 와이어를 1대1로 다 움직였다고 가정하잖아. 그러니까 와이어가 서 있는 양이 어떨 수 있어? 각자 틀릴 수 있잖아. 그러면 페달을 밟아보니까 페달을 밟고도 댐퍼가 뜨는 양이 어때야 되겠어? 다 똑같아야 뜨겠지. 많이 뜨는 거 덜 뜨는 거 아니고 다 일정한 만큼 떠줘야 되는데 와이어를 별도로 움직였으니까 어떨 수 있어? 좀 제껴져 있을 수도 있고 좀 앞에 숙여져 있을 수도 있을 수 있는 거. 이 소리만 잡으려고 애를 썼으니까. 그래서 페달을 밟아도 너무 많이 뜨고 있어. 다른 거보다. 그럼 어째야 돼? 와이어를 어느 쪽으로? 현 쪽으로 살짝 제껴야 되겠죠. 어디로? 위를 아래 부분을.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A 작업을 아까 할 때 쉴 때 C 페달을 밟아보는 일을 동시에 하면서 똑같은 양이 뜨도록 또 하면서 소리도 제대로 딱 끊어지게 하면서 이렇게 동시에 해야 돼요. C를. 자, 다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면 조정이 끝난 거야. 그러면 실제로 이제 스푼이 레버를 밀어야 뜨거든. 언제 떠라? 해머 전진 18, 22mm 때 타연거리에 반 갔을 때 그러니까 건반을 툭 누르면 언제 뜬지 모르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얘도? 쓱 눌러야 되겠죠? 자, 해머가 이렇게 갔는데 지금 어떤가 보세요. 반이 어디예요? 반이면 여기겠구나. 18, 20이면 한 여기쯤이겠구나. 어디? 지금 어때요? 템포가 이제 움직이려고 꿈틀꿈틀하네. 내 손의 느낌이 이 레버를 밀고 있는 그 무게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구나. 좋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벌써 템포가 좀 움직여. 무슨 말이에요? 템포 스푼이 레버를 너무 빨리 밀어주고 있구나 하잖아. 빨리 밀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돼? 스푼을 이렇게 제껴야 되잖아.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 여기서 안 보여. 안 보이고 또 해머를 뒤집어 놓을 수도 없어. 왜? 해머 얼마나 가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댐퍼 스푼을 움직여주는 스푼 밴더가 있구나. 제가 노랗게 여기다가 지금 다 하나씩 붙여줬어요. 왜냐? 이렇게 꽂아서 어딨니 하고 낚시질을 해야 되는 거야. 딱 걸었구나 제끼고. 근데 이렇게 연습시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어딨니 하고 찾아야 되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여기까지만 넣으세요 하고 내가 표시를 해준 거야. 그래서 여기 위펜하고 있잖아. 위펜에다가 이 표시하면 이 부분하고 이렇게 가서 딱 만나면 돼. 여기 딱 만나면 딱 그 위치가 저 위에 스푼이 있는 자리야. 이거 쉬워. 이렇게 하면 네 돼요 안 돼요 이제 하자. 예? 많이 밀어놓고 여기서 이제 스푼의 위치까지는 넣었으니까 까닥까닥 해보면 딱 걸렸다 안 떨어져. 그런 다음에 제끼고 좀 이렇게 제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제끼면 이쪽으로 올 거고 이렇게 들면 위로 갈 거고. 그래서 1mm. 근데 도대체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서 움직여야 되는 양이.
요만큼들이야. 조금 더 가게 들어가. 근데 이제 걸리는 것도 안 걸리는 것도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하니까 막 하다 보면 스푼을 막 다 잃어놨어. 아까 그러니까 심하면요 스푼이 옆에 댐퍼를 세벌에 세. 그래가지고 이것만을 누르는데 옆에 댐퍼가 떠 그렇게 해놔야죠. 그리고 또 심하면 안 걸리는 것 같으니까 또 이래 보고 이러다 보니까 부러뜨려 또. 그래서 스푼이 다 떨어져 나가요. 실습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문제는 댐퍼가 일찍 뜬다 늦게 뜬다 터치와 어떻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직접 관계가 있다. 야. 댐퍼가 18mm 가는 동안은 내가 무게가 없어 댐퍼 무게가 그러니까 헐렁한 듯해요. 그러다가 딱 댐퍼 무게가 느끼면서 뻑뻑해지거든. 무거워지는 거야. 근데 이 댐퍼가 빨리 뜨고 있으면 훨씬 더 무겁죠. 반대로 한참 갔는데도 아직 댐퍼가 안 뜨고 있어. 그러면 건반이 헐렁하게 가볍다가 나중에야 무거워지니까 훨씬 가벼운 거야. 그래서 댐퍼 언제 뜨게 하느냐가 실제로 터치와 일정한 관계. 그러니까 뜨는 양이 또 어때야 되겠어요? 다 똑같아야 이 무게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가보세요. 어떤 건 빨리 뜨고 어떤 건 늦게 뜨게 해진 거. 그러면 이 트릴 같은 거 따라라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요상하게 꼭 트릴 우리 무슨 소나트리 보면 여기서 자 이거 해야 돼. 근데 그 부분 보면 빨리 뜨고 늦게 뜨게 해놓은 것도 많아. 이렇게. 그래서 터치를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조율사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으뜸은 뭐 댐퍼 스푼 어려운 거 언제 뜨게 다 똑같이 뜨게 똑같이 뜨면서도 언제 뜨게 다 안 갔을 때 뜨게 예? 요 작업이 잘해져 있으면 여기 가까운 데쯤은 전화가 옵니다. 조율해 주세요. 가까운 데쯤은 제가 잠깐 시간 내서 갈 때가 있어요. 가보면요 정말로 이제 댐퍼들이 다 틀리게 떠져 있더라고요. 여기 상가에 위가 아파트더라고요. 나 몇십 년 사는 동안 몰랐었어. 근데 엊그제 가니까 여기에 뭐 아파트가 있었네. 근데 이런 것들이 빨리 뜨고 늦게 뜨는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뭐 미국에서 왔다가 이제 뭐 잠깐 있는 동안에 근데 피아노가 좋지 않아서 조율 해주세요 이러는.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가서 그냥 댐퍼 스푼 쫙 잡아놨어. 그게도 이렇게 쳐봤더니 눈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구 조건이 있든 없든 뭘 잘해주면 환영을 받을 겁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다? 댐퍼 스푼 조정이 다른 거는요 조금 눈썰미 있으신 분들 공부만 있어도 어떨 것 같아 지금 설명대로 하실 수 있어요. 스푼 거는 건 좀 그렇습니다. 네. 스푼 걸 때 중공부하고